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명현대학교 내분비내과 교수 이명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533만 명이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00만 명이 당뇨 전 단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30대 젊은 분들 중에서 당뇨병 환자가 지난 4년간 25%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내분비내과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당뇨병 환자 수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당뇨병에 걸리는 진짜 원인도 모르고 혈당을 더 올리는 행동들을 매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당뇨병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분의 생활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과일 주스 한 잔 마시시는 분들요. 아니면 현미밥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드시는 분들 말입니다. 혹시 운동은 저녁에 헬스장에서 1시간씩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와도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을 당뇨병으로 이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졸리거나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하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데 사실은 혈당 이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당뇨병을 부르는 진짜 원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 아시죠? 이 코르티솔이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특히 직장에서 받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40대 회사원분은 야근과 스트레스 때문에 6개월 만에 당뇨병이 발병했어요. 평소 건강했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 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5배나 높아요. 세 번째 원인은 숨어있는 염증입니다. 잇몸염이나 만성 변비, 장루수증후군 같은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킵니다. 특히 잇몸병이 있는 분들은 당뇨병 위험이 2배나 높아져요. 네 번째 원인은 근육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근육은 포도당을 소비하는 주요 기관이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환경 호르몬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일회용 컵에 뜨거운 커피를 마시거나 농약 잔류물이 많은 채소를 자주 드시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인슐린 기능을 방해해요. 당뇨를 키우는 최악의 음식들. 이제 당뇨를 키우는 최악의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들 중에 의외의 복병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과일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8개에서 12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섬유질은 없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가 치료한 50대 여성분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오렌지 주스를 마셨는데 이것만 끊어도 당화혈색소가 1점이나 떨어졌어요. 두 번째, 현미밥과 잡곡밥입니다. 흰 쌀밥보다 현미밥이 좋다고 해서 현미밥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현미가 흰 쌀보다는 좋지만 그래도 탄수화물이에요. 현미밥 한 공기도 혈당을 200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밥양을 반으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건강 시리얼과 그래놀라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시리얼 드시는 분들 계시죠? 대부분의 시리얼에는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건강하다고 광고하는 그래놀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저지방 요거트입니다. 저지방이니까 건강하겠지 하고 드시는 요거트들, 지방을 뺀 대신 설탕을 많이 넣어요. 플레인 요거트가 아닌 이상 대부분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포츠 음료입니다. 운동 후에 마시는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 이런 것들도 당분 덩어리예요. 물 대신 이런 걸 마시면 운동 효과가 상쇄됩니다. 여섯 번째, 견과류 과다 섭취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이제 당뇨를 키우는 위험한 행동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후 바로 눕는 행동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소파에 누워서 TV 보시거나 바로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식사 후 최소 10분은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두 번째, 불규칙한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침 7시에 먹고 내일은 10시에 먹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드시면 몸의 인슐린 분비 리듬이 깨집니다. 세 번째, 과식과 빨리 먹기입니다. 맛있다고 해서 배부를 때까지 드시거나 바빠서 급하게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요. 천천히 적당량만 드세요. 네 번째, 밤늦게 야식 먹기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드시는 모든 음식은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저녁은 8시 이전에 끝내세요. 다섯 번째, 장시간 앉아있기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1시간마다 5분씩이라도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근육을 사용해야 포도당이 소모됩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45세 직장인 남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10 정도 나왔는데 아직 정상 범위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스트레스 받고 야근하고 주말에는 골프 치면서 소주 드시고 이런 생활을 2년 계속했더니 당뇨병이 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5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이 5.7 이하인데 말이죠. 두 번째는 38세 주부분입니다. 이분은 아이들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 주스를 만들어 드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본인도 드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를 사면서 본인도 함께 드셨습니다. 임신 중에 임신성 당뇨가 있었는데 출산하면 괜찮아진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3년 후 당뇨병으로 진행됐습니다. 세 번째는 62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등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등산 후에 막걸리를 드시고 집에서는 건강하다는 현미밥을 몇 끼 2공기씩 드셨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뭘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혈당은 계속 올라갔어요. 운동만으로는 잘못된 식습관을 상쇄할 수 없거든요. 네 번째는 55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갱년기 증상으로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달콤한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케이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말이죠. 1년 만에 당뇨병이 되었고 체중도 15kg이나 늘었어요. 다섯 번째는 35세 젊은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IT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라면이나 치킨을 시켜 먹으셨어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술 마시고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너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봐서
병원에 왔더니 혈당이 400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어떠세요? 다른 사람 일 같지 않으시죠? 당뇨 완화와 관리하는 확실한 방법들. 이제 당뇨를 완화하고 관리하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효과를 본 방법들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 중 10시간에서 16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식사를 끝내면 다음 날 오전 10시나 12시에 첫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슐린이 휴식할 시간을 갖게 되고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됩니다. 두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폭을 30%에서 40%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식사 시작 10분 전에 생야채 샐러드를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근력 운동 우선하기입니다.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에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포도당을 소모하는 양도 늘어나거든요. 주 3회 30분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만 줄여도 혈당이 많이 안정됩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 취하기입니다. 하루 7, 8시간은 꼭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혈당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드세요. 탈수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혈당 측정하기입니다. 본인의 혈당 패턴을 알아야 관리할 수 있어요. 공복 혈당, 식후 1시간, 2시간 혈당을 측정해서 어떤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파악하세요. 여덟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당뇨 합병증을 악화시킵니다. 끊으시는 게 최선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뇨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피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줍니다. 하루 한 티에서 2티스푼 정도 차로 우려 드시거나 요리에 넣어 드세요. 두 번째, 여주입니다. 여주에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쓴맛 때문에 먹기 어려우시면 차로 우려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하지만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세요. 네 번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영양소는 풍부해요. 다섯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줍니다. 여섯 번째, 식초입니다. 식사 전에 식초 한두 큰술을 물에 타서 드시면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은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당뇨병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가 있으시더라도 올바른 관리로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괜찮겠지 하고 미루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세요. 1년에 2회 정도는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고 당화혈색소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상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533만 명이 앓고 있는 당뇨병,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관리법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합병증을 막는 확실한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건강한 혈당,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